술이랑 여자랑 가까이 하며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유희의 즐거움에 빠져 살며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알게 모르게 그 녀석의 웃음 속에는 공허함이 느껴지는 건 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아들은 30대에 어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했는데 그 모양새가 제가 처음 본 아내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인상이라 아빠와 아들이 이상형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싶어 잘됐다 싶었고 니들 좋으면 하루빨리 날 잡아 결혼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저희는 속전속결로 손녀딸까지 얻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가정과 아이를 낳은 가장이 되었는데도 20대 시절의 자유로움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며느리도 많이 속 썩은 듯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시부모로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키냐? 네 딸아이는 무슨 죄며 네 아내는 무슨 죄야? 아빠가 널 이렇게 가르쳤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학창시절에도 안 하던 잔소리를 저는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어서 처음 했습니다. 머리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아들은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끼며 내내거리고는 뒤에서 여전히 자유분방한 라이프를 살았죠. 명절날에도 다 같이 와서는 며느리랑 손녀딸만 저희 집에 남겨놓고 지는 밖에 나가 놀다 술에 쩔어서 들어왔는데 며느리는 정말 손녀딸 때문에 이악 물고 참고 사는 것처럼 보여 아슬아슬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죽 속이 답답했으면 며느리가 저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지 절대로 오지 말았으면 할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아들 잘못 둔 죄로 죄책감에 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잔뜩 차에 실은 채로 손녀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저 도저히 이 일랑 같이 못 살겠어서 이젠 끝낼까 해요. 한두 해도 아니고 평생 남편 뒷모습만 보고 사는 것도 싫고요. 애 생각해서 참으며 기다리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람 맘이 그게 아닌가 봐요. 그 애가 알고 보니 여자가 있더라고요. 사이에 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행여나 그 여자 해코지 할까 봐서 보호하려고 꼭꼭 숨겨놓으니 사람 시켜서도 못 찾아냈네요. 제 딸아이는 제가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아버님 어머님께서 좀 맡아주세요. 조만간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4살짜리 손녀딸을 떡하니 주고 가는데 엄마를 잃을 것을 예감한 영특한 4살짜리 손녀딸이 엄마 가지 말라고 악을 치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끄끄거리며 그렇게 우는데도 뒤에 한번 쳐다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가는 속내야 오죽했을까. 손녀딸 내던지고 가는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우는 손녀딸을 보자니 참 비정한 모정이다 싶었어요. 4살 아이를 달래주던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난 듯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아들도 이미 지 아내가 집을 나간 걸 아는 것 마냥 집에 있는 손녀딸을 보고 미안하다며 다독거려 주더라고요. 아내는 그토록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기른 아들에게 마구 물건들을 던져버렸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엄마한테 버림받고 너한테 안겨있는 딸 불쌍하지도 않니? 며느리는 끝까지 애 보고 참으려고 했다는데 너도 애 보고 좀 잘해보지 그랬어. 며느리랑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거 아니야? 어떻게 네 새끼를 낳은 여자를 외면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사이에 아이도 있다며. 입 있으면 제대로 부모 앞에서 설명이나 해봐. 아내는 아들에게 쏘아붙이며 멱살을 잡았고 속상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아들도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후 딸을 안아주고는 입술을 깨물었죠. 저도 그 여자도 노력 많이 했어요. 안 된다 하니까 서로 잊어보려고 안 보려고 애썼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만 더 불쌍하게 만들게 돼버렸잖아요. 순리를 거스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네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또 그 여자였어? 엄마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 망쳐버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서 다 엎어버리고 상처 주고 끝내게끔 했다고요.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뻔히 알면서 제발 허락해달라고 그토록 무릎 꿇고 빌었는데 엄마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러지만 않았어도 나도 선생님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과 와이프도 모두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다 엄마 탓이에요. 엄마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친구와 아들 가정을 모두 망쳐버렸다고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들놈이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는 통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단번에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들이 어느 여자를 만났는데 아들하고는 선생님 사이이고 아내에게 친구 사이인 여자라면 떠오르는 인물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성민이의 고3 담임이었죠. 그 담임 선생님이 제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숨겨놓은 여자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의문을 가진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그간의 일들이 모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고3이 되어서 그 여자를 만난 이후로 갑자기 특정 학과 특정 대학교를 간다 그러질 않나, 여자를 만나고서도 계속 숨기질 않나, 염두에 둔 알 수 없는 말들의 해석도 다 되었습니다. 언뜻 며느리가 여자가 있다고 했고 사이에 아이가 있다 했는데 아들은 여태껏 결혼을 하고서도 그 여자를 만나고 사이에 아이를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맙소사, 50대 중반이면 도대체 아들의 아이를 언제 낳아 기른 건지도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아내와 아들은 22살의 차이가 나는데 아들이 30대 초중반이었으니 그 여자는 지금쯤 50대 중반은 되어 있을 텐데 당연히 아내가 반대할 만 했을 겁니다. 자칫 자기 친구가 아들의 여자로서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반대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반대하고 엎어놨는지 몰라도 아내의 뜻과 저는 동일했습니다. 허나 아들은 지도 부모면서 부모의 심정을 털끝만큼 이해가 되질 않았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자신과 가정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내에게로 쏠리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지간한 일로는 흐트러지지 않는 저도 갑자기 현기증이 확 일더라고요. 아내는 기어코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네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또 그 윤주야? 그 윤주 사이에서 애까지 봤다고? 안 돼. 너 절대로 걔한테는 못 가. 22살이나 나이 차이 나는 여자랑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 20대에는 철없어서 그랬다 쳐. 그래서 내가 좋게 말해서 헤어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여태 끊지 못하고 너 결혼하고 가정까지 가진 다음에 그 사이를 이어와서 여러 사람 상처받고 힘들게 한 거야? 엄마 친구랑 바람을 핀다는 게 말이나 되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식이라는 게 있고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너는 네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부모관계도 사제관계도 엄마의 인간관계까지 심지어 네가 지켜야 할 가정과 아이랑 아내한테도 모두 죄를 지어버린 거야. 성민아, 아직 지금은 그래도 늦지 않았어. 며느리랑 이혼 도장도 안 찍었고 딸도 네 곁에 있잖아. 부모인 우리들도 있어. 제발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지마. 가면 안 돼, 성민아. 라고 얘기를 하자 아들은 자신이 안고 있는 딸을 가만히 내려놓았고 지 엄마 말을 듣지 않은 채 나갈 채비를 차렸어요. 자신을 울며 불며 붙드는 엄마를 뿌리치는 불효를 보이더군요. 아니요, 엄마 방해 때문에 20대 초반 그 여자랑 헤어진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고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엄마 때문에 나랑 헤어진 후 혼자 살면서 제 아이도 낳고 여태껏 힘들게 산 여자예요. 제 아들은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컸고 제가 이 또한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누군가가 상처받아야 한다면 저는 저만 생각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택할 거예요. 부모님도 제 딸도 와이프도 제 행복을 책임져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자유롭게 키워주신 분이 엄마 아빠 아니에요? 엄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절 자식으로 곁에 두고 싶으면 제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서 아들은 기어코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딸과 어머니를 그렇게 버린 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천륜을 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훨훨 날아가 버렸죠. 그 후에 지 와이프랑 바로 이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소녀딸과 함께 제 품에 안겨 하염없이 아들에 대한 슬픔을 쏟아내고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상당했던지 한동안 시금전폐를 하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식이라곤 하나밖에 없으니 안 보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아내가 안정을 찾은 후에 안색을 살핀 후 더할 나위 없이 조심스럽게 아들을 인정하고 보러 가는 건 어떻겠냐고 했지만 아내는 아들에 대해 용납하기가 어려운 듯
아들 얘기만 나올 때마다 하도 울어대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손녀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재혼을 하자 마음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손녀딸을 친딸 이상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언제든 딸 보고 싶으면 오라며 손녀딸을 위해서라도 며느리와 수틀리지 않고 잘 지내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형편껏 축의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역시 그 여자와 혼인신고만을 한 후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 후로 딸을 보려고 몇 번 찾아왔지만 아내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며 쫓겨났고 후에는 아내만큼 나이가 들고 늙은 그 여자와 함께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지만 이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문제였던 듯 아내도 저도 빗장을 걸은 문도 마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예전 아들이 제게 했던 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니 제 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함을 기억하고서 아내와 동갑내기 며느리인 그 여자를 한 번은 만나보기로 했는데 덕분에 그 여자가 아들이 20대 초반 연인 시절 낳았다던 손주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많이 닮아있는 손주더군요. 손주는 중학생이었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막 변성기가 온 듯 걸걸한 게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딸이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손녀딸까지 아내 몰래 아들에게 데려왔는데 아들은 딸을 안아주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듯 아들이나 딸이나 매한가지 애정을 보였어요. 손주 녀석도 어린 여동생이 예쁜 듯 잘 놀아주는 어색하고 끼 없는 모양새였고 아내와 동갑내기 며느리는 제게 연이어 죄송하다 미안하다 죄인 행세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실망시켜드려서 다 제가 덕이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이를 이 지경까지 끌어온 것 같아요. 대신 힘들고 어렵게 맺어진 부부 사이니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힘드신데 딸아이도 제 딸아이로 생각하고 엄마 역할 잘하며 키우겠습니다. 우리랑 같은 연배면서 손녀딸 같은 4살짜리 아이를 딸 아이라며 잘 키우겠다고 운운하는 게 모양새가 참 우스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 역시 그렇게 아들 사는 것을 본 이후로 다신 그 집을 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은 채 손녀딸을 아들의 빈자리 삼아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쉽게 발길이 돌려지질 않더라고요. 아내처럼 제 손녀딸에게 더한 애정을 주며 그렇게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보진 않고 있지만 잘못된 아들에게 마냥 돌 던질 수도 없는 게 부모 마음이니 부디 아들이 멀리서나마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살아나가길 바라며 며느리도 제짝 만났다 하니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손녀딸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전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외아들에게 줄 수 있는 심정입니다.